충남 보령의 장동혁입니다. 저희 윤석열 대통령은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려야 합니다. 충남 서천 보령의 장동혁이 만나고 와서 지금 난리가 났죠. 예, 지금 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어마어마합니다. 참 답답하네요. 저는 장동혁은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주는 이제 함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예. 지금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지금 내부에서 반발이 어마어마합니다. 종합 기사를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국민의힘에서 반발 기류가 나오는데, 일단 김재섭 당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 부동산 관세 등으로 이재명 정부의 균열이 생기는데 우리 의원들이 힘을 모아 싸우는 와중에 왜 윤석열을 만난 거냐? 해명하라. 친한계 정성국 당대표가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만하시죠. 신지호, 정청래 조국 박지원 등이 벌떼처럼 공격하기 시작했다. 해당 행위 아닌가? 한 재선 의원 익명입니다. 따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딴 것 같다. 여당의 극우 프레임에서 벗어나 중도층을 공략하는 상황에서 유권자에게 악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된다. 여기까지가 상식적인 반응이죠. 근데 뭐냐? 여기 뒤에 가보면 좀 냉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장동혁이 저를 뽑아주신 윤어게인 추운 겨울 저와 함께한 이 지지자들을 버린다는 것은 그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강성 지지층을 달리기 위해서 면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옹호의 목소리도 나왔다는 거예요. 전당대회 당시 윤석열을 만나겠다라고 공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안 지키면 장동혁도 무너지게 된다. 야, 이건 봐주자 이거거든요.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민전은 의원 대화 톡방에서 김재섭에게 우리가 의연하게 나가면 아무 일도 아니다. 우리 스스로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최보윤 당 수석 대변인, 장 대표가 당대표 선거 당시에 윤석열 면회를 하겠다고 밝혔고 약속이 지켜진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면회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지 마라, 이런 얘기고요. 장 대표는 금요일인 지난 17일 특별 면회가 아닌 일반 면회, 그러니까 10분짜리로 김민수 최고위원과 장동혁 퀴즈죠.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윤석열을 만났고 면회 후 자세한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사전에 다른 최고위원이나 원내 지도부와도 면회 일정을 공유하지 않았다. 야당 대표로서 윤석열을 만난 것으로 비치는 걸 경계하면서 당 차원이라기보다는 개인 정치인으로서의 만남으로 보이려는 계산 아니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예정돼 있던 일이라고 보고요. 이거 원래 약속했기 때문에 지키라고 워낙에 단체방에서 말이 많았어요. 단체방이라기보다는 장동혁을 뽑아준 사람들이 장동혁에게 바라는 것은 빨리 윤석열을 만나라 이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윤어게인 세력들이 지금도 우리 해외 특파원 우리 클라라님이 저한테도 인스타 DM으로 많은 자료들을 가끔 보내주시는데요.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 집회의 양상을 무시하기가 힘든 수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극우 집회라는 것은 대다수 멸공, 용공, 개신교, 극우 개신교들 세력과 결탁한 무리들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 나와서 차이나 아웃을 외치거나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어떤 종교 세력 하나로만 뭉쳐도 사람들의 그 어떤 사고의 확장을 가두고 그 이념의 마비를 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종교 세력만 날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윤 어게인 극우 세력은 정교 일치가 된 세력이거든요. 극우적 이념과 극우 개신교가 합쳐진 사람들이라 이게 굉장히 똘똘 뭉쳐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데이트하러 나온단 말이에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젊은 친구들이 윤석열 어게인 하러 나오는데, 이건 신앙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헌법을 중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이 윤석열을 지켜준다라는 식으로 설교를 하거나 거리로 나가서 빨갱이들을 때려잡아야 된다, 흔히 얘기하는 차이나 아웃 뭐 이런 식으로, 종북 세력 아웃 이런 식으로 외치는 게 종교적 신념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 신념을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공감대는 뭐냐면, 장동혁을 지지하는 층과 윤석열을 지지하는 층은 같아요.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한 사람은 제도권에서 밀려났고 한 사람은 여전히 제도권에 남아있는 야당 대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제도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헌법을 토대로 해서 헌법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 통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장동혁은 그 전당대회에 올라와서 당대표 후보로 연설을 할 때부터 이 마치 괴벨스나 히틀러가 연단에 올라서 연설을 하는 것처럼 상당히 선전선동에 강해 보여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자신의 아버님이 목사라 그랬나요? 종교 신념과 합쳐진 혼종 정치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장동혁이 연설하는 걸 보면 정치인이 아니라 극우 개신교 목사가 연설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종교와 정치를 뒤섞어 버리면 어떤 것이 위험하냐면, 이 법이라는 게 있고 사회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법과 사회윤리의 어떤 경계가 모호해져요. 이렇게 섞여버려요. 법과 윤리라는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헌법입니다. 헌법. 이 헌법은 명시되어 있는 대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반지성적으로 가거나 반도덕적, 반상식적, 비상식, 몰염치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교든 이 헌법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헌법을 무시하고 여전히 윤 어게인을 외치면 그게 뭐다? 그건 반헌법주의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 인간 스스로가 부족한 부분을 좀 비춰주고 따스하게 감싸기 위해서 신앙이 존재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를 무기로 해서 권력을 정당화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성경이라는 것을 악용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악용해서 이걸 정치의 언어로 치환시켜버리죠. 신앙을 활용하고 악용해서 정치의 언어로 치환시켜버리고 정치를 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교일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무서운 겁니다. 정치와 종교가 결탁한 사람들은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굉장히 끈끈해져요. 그래서 전광훈이 흥했고 손현보가 흥한 거고, 이제는 제도권 정치에 그 극우신앙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이걸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정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자기를 지지하고 윤 어게인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집결시켜서 그 과거에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그 이미 매장시켜놨던
좀비 정치 같은 것들을 망령적 정치를 이제 소환시키고 있는 거죠. 다시 부활시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리 본인의 그 세력이 없는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이 당대표라는 사람이 너무 이런 극우적 이념과 극우적 종교 세력에 빨대를 꽂아서 녹용 빨아먹듯이 맨 빨갱이 척결 자유수호 대한민국 지켜라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이들의 본질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의 힘을 받아 당선된 자가 제도권 정치의 당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윤석열을 만난다 라는 건 본인은 개인적인 방문이고 싶었겠지만 이건 극우 세력에 내가 이만큼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국민을 위한 지도자, 그러니까 야당 대표도 국민을 위한 지도자라고 부르죠. 이재명 대표였던 것처럼.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멸공 개신교와 극우적 세력들을 그들의 여론만을 바라보는 어떤 선동가, 히틀러, 괴벨스가 되겠다라는 선언이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얘기하지만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얘기하지만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거죠. 헌법에 나와 있는 평등이나 자유, 공정의 가치를 다 없애버리는, 말살하고 싶어하는 망령적 정치의 선봉장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야당 대표가.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럴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한다는 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길거리에 나오십시오. 마음껏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마음껏! 그게 안 나오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를 해봅니다.